사위가 밤마다 몰래 숨기는 비밀. 그걸 장모인 제가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입니다. 올해 63이고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10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사위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올해 35이에요. 아직 결혼 안 한 딸을 보면서 늘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요. 그러던 차에 작년에 민호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민호는 37살이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에요.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지연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어요. 민호도 저를 친엄마처럼 잘 모셔줬어요. 어머니, 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신혼집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가끔 서울로 올라가서 며칠씩 놀다 오곤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연이는 새 신부답게 밝았고 민호도 다정한 신랑 같았어요. 집안도 깨끗하게 잘 꾸려놓고 둘이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 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뭔가 억지로 밝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연아, 혹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한 건 민호였어요. 전화 통화할 때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에 뭔가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신혼부부니까 아직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한 달 전쯤 서울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지연이 얼굴을 보니까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지연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하고 물어봤더니 신혼이라 바빠서 그래요 라고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뭔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안방에서 자고 지연이와 민호는 작은 방에서 잤는데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건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한참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민호한테 밤에 잠 못 자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아니에요. 푹 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정쯤 되니까 민호가 조용히 방을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살짝 문을 열고 확인해 봤어요. 민호가 거실로 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불을 끄고 있어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가 매일 밤 무슨 일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혹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도박이나 게임에 빠진 건 아닐까?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낮에 보면
민호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에요. 지연이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인데 밤마다 뭘 숨기고 있다는 거죠. 지연이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밤에 방을 나갈 때 깨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다음 날 민호를 보는 눈빛이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이 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내 딸이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어요. 민호의 행동 하나하나, 지연이의 표정 변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까지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불안감도 함께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밀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서 머무는 기간을 며칠 더 늘렸어요. 딸의 상태를 더 자세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해졌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요. 지연이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지연아, 아침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면 엄마,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라고 하면서 몇 숟가락만 먹고 그만두곤 했어요. 더 이상한 건 어지럼증이 자주 온다는 거였어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벽에 기대고 빨래 널다가도 잠깐 앉아서 쉬고 그랬어요. 지연아, 어디 아픈 거 아냐? 병원에 가보자라고 하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얼굴색이 평소보다 너무 안 좋았고 눈 아래 다크서클도 심했어요.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고요. 민호는 그런 지연이를 정말 세심하게 돌봤어요. 지연이가 어지러워하면 재빨리 부축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괜찮아? 좀 쉬어라고 하면서 소파에 눕혀놓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밤마다 뭘 숨기고 있다는 거지. 어느 날 지연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점심 준비하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와 민호가 깜짝 놀라서 부축해서 소파에 눕혔어요. 지연아, 괜찮아? 병원 가자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아니에요.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당황하면서도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재빨리 지연이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맥박도 체크해보고 마치 의사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열은 없네. 맥박도 괜찮고 조금 쉬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민호야, 지연이가 자주 이래? 제가 물어보니까 민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표정을 보니까 민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민호는 어김없이 자정의 방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어요. 민호가 거실 한쪽 구석에서 뭔가 작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불빛이 없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물 흐르는 소리도
여러 번 들렸고요. 뭔가 씻거나 닦는 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민호가 출근한 후에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 거 맞지? 지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엄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뭐가 사실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했더니 민호 오빠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뭘 숨기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밤마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너와 관련이 있다고?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진 것도 혹시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호가 숨기고 있는 게 지연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혹시 민호가 지연이한테 해로운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연아, 그럼 민호한테 직접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 모르겠어요, 엄마.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도 모르겠고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로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연아, 그럼 우리 병원에 가보자.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엄마, 민호 오빠가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야. 민호가 뭐라고 하든 검사는 받아봐야 해. 하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병원 가기를 거부했어요. 민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라고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이 깊어졌어요. 민호가 지연이한테 병원 가지 말라고 했나?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가방에서 뭔가 작은 봉투를 꺼내서 재빨리 옷장에 숨기는 거였어요. 약국 봉투 같아 보였는데 왜 숨기지? 저는 그날 밤 민호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자정이 되자 역시나 민호가 방을 나왔어요. 이번에는 옷장에서 그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민호가 숨기고 있는 게 바로 그 약이라는 걸요. 하지만 왜 약을 숨겨야 하는 거지? 혹시 지연이가 모르는 약을 몰래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섰어요. 지연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옷장을 뒤져봤어요.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 봉투를 발견했어요. 약국에서 조제해준 봉투였는데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민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연이 이름이 아니라 민호 이름이었어요. 약 이름도 생소했어요. 레보도파, 카르비도파, 뭔가 복잡한 이름들이었어요. 처방전을 보니까 신경과에서 처방된 약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무슨 약인지, 왜 민호가 이런 약을 먹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약 봉투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럼 민호가 몇 달째 이런 약을 몰래 먹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약 봉투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연이가 나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약봉투를 숨기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연이가 제 손에 들린 약봉투를 봤거든요.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지연아, 이게 뭐야? 왜 민호가 이런 약을 먹어? 지연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이건 신경과 약이잖아. 민호 오빠가 자세한 말은 안 해줘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는다고만.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은 결혼 전에도 민호 오빠가 가끔 아프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고,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은?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손이 떨릴 때도 있고. 손이 떨려? 네. 가끔 컵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럴 때마다 민호 오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감추려고 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밤마다 나가서 하는 게 약을 먹는 거였구나. 그런데 왜 숨겨가면서 먹어야 하는 거지? 지연아, 그럼 너 몸이 안 좋은 것도 그거랑 관련 있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가 아플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연이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어요. 남편이 병을 앓고 있는데 아내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아내는 남편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지연아, 이제 민호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엄마, 괜찮을까요? 민호 오빠가 숨기려고 하는 건데. 아니야. 부부 사이에 이런 걸 숨기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약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민호가 들어와서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민호야, 앉아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뭔 약이야? 그게. 제가 신경과 질환이 좀 있어서. 신경과 질환, 뭔 병인데.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킨슨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파킨슨병이라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심각한 병이잖아요. 파킨슨병이라고? 그럼 언제부터? 2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정식으로 진단받은 건 작년이고요. 그럼 지연이랑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병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지연이와 결혼했다고?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당연히 떠나야지.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 딸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이건 사기 결혼이야. 그 순간 민호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끝까지 책임질게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한 게 말이 돼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파킨슨병이라니. 온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심각한 병이잖아요. 손이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남자와 우리 지연이가 결혼했다니. 게다가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니 말이에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어젯밤 고백한 후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넥타이를 매는데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컵을 들 때도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들더라고요. 민호야. 제가 불렀을 때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민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해요.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거야? 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해요. 그래서 밤에도 민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민호가 매일 밤 자정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왜 숨겨서 먹었어? 지연이한테도 말 안 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너무 걱정할까 봐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부부인데.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민호 오빠, 뭐 이야기해요? 지연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어젯밤 민호의 비밀이 밝혀진 후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지연아, 앉아봐. 우리 셋이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민호가 지연이 옆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요? 응.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더라. 미안해.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왜 혼자서만 힘들어했어요? 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민호가 지연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민호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민호야,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솔직하게 지내자. 그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민호도 편해 보였고 지연이도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니까요. 민호의 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파킨슨병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서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초기에는 손떨림이나 동작이 느려지는 정도지만 점점 악화되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말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나와 있었어요. 완치가 어렵고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뒤의 내용은 차마 끝까지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 신혼인데 벌써 남편 병간호를 해야 하고 나중에는 더 심해질 텐데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그날 오후에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연아, 너 정말 괜찮아? 민호 병 때문에 힘들지 않아? 지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그럼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야? 오빠가 가끔 손이 떨린다고는 했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오빠가 밤에 자꾸 약 먹는 걸 봤어요.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제야 병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원망스럽기도 했고.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빠가 왜 말 못했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저라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건 미리 말했어야지.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이제라도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이 있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착하긴 하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가 걱정됐어요. 지연아, 그런데 너도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아, 그건 오빠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은 가봤어?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안 돼. 너도 건강해야 민호 돌볼 수 있잖아. 내일 병원 가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이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민호 목소리가 죄송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지연이는 내 아내야. 당연히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야. 하지만은 없어. 대신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지내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지연이 앞에서 당당하게 약을 먹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먹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옆에서 물을 갖다 주고 약 시간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지연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지연이가 요즘 계속 어지럽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지연이한테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1시간쯤 기다렸을까?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밝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임신 초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와 지연이는 동시에 예, 라고 했어요. 임신이라고요? 네, 임신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지연이가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임신 테스트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임신한 거였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저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손자가 생긴다니 기쁘긴 한데 민호 상황을 생각하면 지연이는 완전히 멍해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임신한 거예요. 그런 것 같네, 딸아. 민호 오빠한테 뭐라고 말하죠?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 민호 병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겠죠. 집에 돌아와서 민호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민호가 처음에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지연이가 임신했다고요? 지연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걱정을 해? 제 병이 점점 악화되면 아이한테 부담을 주게 될 텐데. 민호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민호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우리 함께 키우면 돼요. 엄마도 계시고. 그래, 민호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할 테니까. 민호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민호 병이 유전될까 봐서요. 파킨슨 병이 유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와 둘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호야, 파킨슨 병이 유전돼. 민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일부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제 경우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큰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이한테는 문제 없겠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민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민호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지연이가 입덧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냄새에도 민감해지고. 민호가 정말 세심하게 지연이를 돌봤어요. 입덧 약도 챙겨주고 지연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도 사다 주고. 병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연이를 사랑하는구나. 병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돌보려고 하는구나.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쓰러진 거예요. 지연이한테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민호가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지연이가 민호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죠? 아무것도 아니죠.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얼굴이 많이 창백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민호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민호가 어떤 상태예요? 파킨슨 병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요? 보통 이런 증상은 발병 후 5회, 7년 후에 나타나는데 민호 씨는 3년 만에.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물 조절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다닐 수 있어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은 어떻게 하지? 지연이는 임신 중이라 일할 수도 없고,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까? 지연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뭐라도 해야겠어요. 임신 중인데 무슨 일을 해? 재택근무라도 찾아보든지. 지연이 목소리가 의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부산 집 팔아서 여기 와서 살까 봐.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가 아까워. 사실 부산 집을 팔면 당분간 생활비는 걱정 없을 것 같았어요. 민호도 산재보험이나 장애수당 같은 것도 알아봐야겠고. 그날 저녁 민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미안해. 어머니, 왜 사과하세요? 처음에 너한테 너무 화를 냈어. 병을 숨겼다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네. 너도 무서웠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서.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뭔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 같았어요. 민호가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약물 치료를 조정한 후 많이 안정됐어요. 회사는 휴직하게 됐지만 다행히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부산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왔어요. 셋이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지연이 배도 이제 제법 나왔어요. 임신 6개월인데 건강한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아들 이름을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지어봐. 준호라고 하면 어떨까요?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좋은 것 같은데? 지연이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민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 일을 재택으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손떨림이 있지만 아직 타이핑은 할 수 있거든요. 오빠,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연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볼게. 민호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해줘서. 지연이가 민호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맞아, 민호야.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거야.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태동이에요. 아기가 움직여요.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지연이 배에 손을 댔어요. 정말이네. 움직여. 어머니도 만져보세요. 제가 손을 댔을 때도 정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나, 정말 신기하다. 그 순간 우리 셋 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민호 병은 여전히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민호가 병을 숨긴 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다는 걸요. 오늘 저녁 민호가 지연이한테 약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지연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약을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은 완벽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이겨나가는 거라는 걸요. 민호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도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가 밤마다 숨기던 비밀을 알게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됐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사위 민호가 정말 밉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우리 지연이를 속이고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이겨나가려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구나. 민호가 병을 숨긴 건 분명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우리 지연이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정말 의젓한 아내가 됐어요. 민호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고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요즘은 손자 준호가 벌써 2돌이 됐어요. 민호 병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어요. 재택근무도 열심히 하고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요. 가끔 손자가 할아버지 손이 왜 떨려요? 라고 물어보면 민호가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춤추는 거야 라고 대답해요. 그럼 준호가 따라서 손을 흔들흔들 하면서 웃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게 완벽할 때만 오는 게 아니구나. 불완전해도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처음에는 민호의 비밀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흔들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게 피로 맺어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요.
민호는 이제 저한테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예요. 처음에는 사위였지만 이제는 제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숨기고 있는 어려움이나 비밀이 있다면 용기 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불완전함이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예순이 넘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족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 특별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가족의 사랑, 이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